아니 강경윤은 2020년 2월만 하더라도 이 김대건이랑 이성건 둘이 뭐 사재기랑 코인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경찰처럼 전화를 해서 취조를 했잖아요. 이때도 이미 많은 내용을 알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는 얘들은 그냥 쏙 빼놓고 그냥 영탁만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탁이 알았냐 몰랐냐 뭐 이러면서 영탁 죽이기만 하고 있잖아요. 이때 취재한 거 다 어디 갔습니까? 안녕하세요. 열람입니다. 12월 30일에 또 하트맨이 녹취록을 올렸습니다. 이번 녹취록은 강경윤이랑 이성건의 내용이고요. 이성건은 그 송화의 소속사의 대표입니다. 이미 다 기사로 나온 내용이니까 뭐 이름을 까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이 내용이 깁니다. 26분 정도가 되는데 우선 결론은 두 개로 제가 영상을 나눠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중에서 사재기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코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장의사 6편은 코인에 대한 내용으로 좀 구성을 했고요. 7편은 사재기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영상을 다 듣고 나면요 느껴지는 게 12월 28일에 공개했던 녹취가 김대건하고 통화잖아요. 그 김대건의 통화가 이 이성근의 통화보다 더 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 강경윤 입장에서는 이성근이랑 통화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 김대건 연락처를 알아내가지고 김대건이랑 통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6편에서는 코인에 대한 내용을 리뷰를 할게요. 노란색이 강경윤 기자고요. 흰색이 이성건 대표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 또 여쭤볼게요. 그럼 저기 뭐야 신상 X씨 아시죠? 그러니까 그분 아시고 그분한테 김대건 씨 소개해 주신 적 있죠? 보내주신 적 있죠? 그러니까 내가 소개했나? 한번 봤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 신상 X씨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다음에 나오는데 코인 관련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성건은 내가 소개했나? 한번 봤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 몇 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뭐 사람을 많이 만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누군가를 A라는 사람을 B한테 소개를 해줬다면 그걸 정확하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제가 뭐 이 이성권 씨만큼 많이 만나진 않았겠지만 누구를 누구한테 소개했냐라고 했을 때 그걸 까먹을 것 같진 않아요. 아니 엄청나게 많이 만난다면 사실 뭐 까먹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일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이 만드셨던 그 웹플릭스라는 암호화폐 하면서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공경X라는 친구도 뭐 기사를 얼마 전에 내셨잖아요. 나랑 원래 오래전부터 알던 지인이에요. 내 지인인데 사실은 그 지인이 저를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요 웹플릭스는 이 전편에서 나왔기 때문에 실명을 까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기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경윤이 이전에 기사를 냈다는 거예요. 이게 2020년 2월 말에 이제 녹취이기 때문에 그 전에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강경윤 단독으로 해서 찾아봤는데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유명 배우 개그맨도 참여했고 연예 제작자 암호화폐 투자 사기 피소 그러네요.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드라마 및 음반 제작회사의 이사로 알려진 A씨는 2018년에 증권사 애널리스트 B씨에게 접근해서 1억 투자하면은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그에게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여서 뭐 돈을 빼돌렸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사, 저 사람이 뭐 아마 이성건인 것 같고요. 저 애널리스트 B씨가 여기서 말하는 신상 X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A씨가 해킹이나 불법 마케팅을 이용해 투자금을 모은 뒤에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서 투자금을 받아갔다라고 하네요. 유명 배우 K씨, 뭐 개그맨 J씨도 참여한다고. 유명 배우 K씨랑 개그맨 J씨는 저번에 서장과 실시간에서 잠깐 얘기가 나온 적이 있을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A씨가 해당 암호화폐 판매를 위해 최근 가요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음원 사재기 방식과 유사한 불법 마케팅, 불법 댓글 조작, SNS 해킹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래요. 실제로 이 암호화폐에 음원 사재기로 논란이 된 음반 제작자가 주요 직책을 맡고 있을 뿐 아니라 사재기 논란에 휩싸인 여가수 C씨도 최소 3차례의 미팅이 나온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가수 C씨는 당연히 뭐 송하예를 얘기하는 걸 거고요. 그러니까 사재기 논란이 된 음반 제작자라는 게 당연히 뭐 이성건 대표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송하예가 어쨌든 이성건 밑에 가수니까요. 고소인 B씨가 한 말은 모두 거짓 주장이며 무혐의를 받자 말자 무고를 포함해서 세네 건으로 맞고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네요. 이건 이성건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 기사가 이 녹취 이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맞고소한다는 얘기는 이 녹취록에는 없긴 하거든요. 네이버에 웹플릭스라고 치면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게 팀에 들어가면 공경수라고 나오거든요. 이 CEO입니다. 그러니까 이 웹플릭스의 CEO예요. 여기서 뭐 토큰이라 그래서 뭐 이런 게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토큰이 뭐 유통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다 영어가 아니라 이게 뭐 베트남어인지 뭐 태국어인지 뭐 이상한 걸로 되어 있어요. 다시 녹취록 가볼게요.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드셨던 그 웹플릭스라는 암호화폐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만드셨던 그러잖아요. 사실 여기는 공경수가 대표인 거고요. 이 이성권은 지금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딱히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드바이저라고 또 있는데 거기도 이 사람 이름이 없거든요. 이성권이 공경수라는 친구도 뭐 기사를 얼마 전에 내셨잖아요. 나랑 원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지인이다. 어쨌든 간에 공경수랑 친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성권이랑요. 아니 실제로 공경수가 이성권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 코인을 만들고 싶다. 저작권 코인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나는 코인을 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코인은 아예 관심도 없었고 사실은 거절을 계속 했었다. 계속 거절을 하던 상황에서 이제 그때는 내가 희한하게 그때 상황이 돼갖고 웹드라마 제작을 뭐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뭐 이제 우리가 웹드라마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코인들을 저작권 코인을 막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단돈 내가 뭐 저 한번 조사해 보세요. 코인 1원도 받은 것도 없고 그쪽에서 돈을 1원도 받은 것도 없어요. 그래요. 결국은 이성근이 얘기하는 건 나는 코인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 공경수라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런 뭐 저작권 코인을 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그냥 뭐 하기 싫었다가 뭐 이런 웹 드라마 하는 게 어떻게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자기도 뭐 들어갔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빨간색으로 써져 있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그러니까 돈을 받거나 뭐 돈을 주고 뭐 이런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참여는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는 참여를 했는데 내 돈이 들어갔다든지 여기서 뭐 수익을 발생했다든지 그런 건 없다라고 부인을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저 웹플릭스 홈페이지에 찾아와도 이성건의 이름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뭐 초반에는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웃긴 거예요. 그래 저는 기자님 진짜 그래요. 저도 애들을 키우는 가장으로서 정말 애들한테 창피하고 이런 일 없어요. 그런 일 한 적도 없고 누구 봐도 진짜 이 바닥에서 바르게 살고 저도 20년 동안 이쪽에서 일하면서 진짜로 나쁜 짓 하거나 남한테 가서 해를 입히거나 이런 짓 하고 살지 않았어요. 진짜예요. 이거는 그래요. 이렇게 되게 구구절절하게 아들까지 팔면서 나는 뭐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뭐 창피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하는 얘기 때문에 그럽니다. 2018년도에 그 아마 웹플릭스 이야기가 나오면서 뭔가 기사를 내고 뭔가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내가 소개를 막 이러다가 아니 모르겠어요. 내가 만나게 해줬는지 안 만나게 해줬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제가 변명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럽니다. 초반에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상땡한테 이 김대건을 소개를 했냐 이 얘기거든요. A한테 B를 소개를 해줬다면 그걸 까먹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니 연결을 해줬다면 그걸 모를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사실 거짓말같이 느껴집니다. 넘어갈게요. 그게 아니라 그 뒤에 같이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더 웃긴 건 신상땡 씨가 송하예를 만났대요. 그건 개구라입니다. 그거는 그래요. 하트맨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신상땡이 송하예를 만났대요. 기사에도 있었죠. 사재기 논란이 휩싸인 여가수 C씨도 최소 3차례 미팅에 나온 적이 있다고 주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 부분이 완전 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소속사 대표니까 송하예를 뭐 3번이나 만났으면 뭐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완전 구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누구를 만났다는 건 솔직히 뭐 증명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지 않았는데 송하예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리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사진이나 뭐 녹취 같은 게 있다면 바로 이건 구라라는 게 증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도 강경윤이 계속 몰아붙이는데 이정건이 만약에 야 나 김대건 모른다. 김대건 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진실인지 구란지는 바로 판명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김대건 뭐 핸드폰만 봐도 알 거 아니야. 지금 어느 한쪽이 무조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는 내가 지금 왜 신상 X 때문에 또 이런 일을 겪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코미디 같아요 진짜. 저는 정말 진짜 어이가 없네요. 난 지금 이 상황에서 신상 X라는 사람 이름이 왜 나오는지 정말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아까 기사를 봤지만 신상 X는 이성건을 이미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고소를 받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가 왜 고소를 받았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강경윤이 좀 더 물을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당신이 지금 고소당한 거 그 건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입장이세요? 이런 식으로 물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결론은요. 강경윤이 어쨌든 2020년 2월에 이때도 코인이든 사재기든 해서 이 김대건이랑 이성건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마치 경찰인 것처럼. 근데 지금은 이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강경윤은 2020년 2월만 하더라도 이 김대건이랑 이성건 둘이 뭐 사재기랑 코인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경찰처럼 전화를 해서 취조를 했잖아요. 이때도 이미 많은 내용을 알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는 얘들은 그냥 쏙 빼놓고 그냥 영탁만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탁이 알았냐 몰랐냐 뭐 이러면서 영탁 죽이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이때 취재한 거 다 어디 갔습니까? 코인 이거 단독 기사도 냈잖아. 지금 와서는 왜 관심이 없냐고. 코인은 이게 피해자가 많습니다. 근데 저 사장이 얘기했던 거는 47억인가 뭐 이렇게 피해자가 있다고 했어요. 엄청 큰 건이잖아. 아니 이런 건을 왜 조사하다가 맙니까? 혹시 취재를 안 하기로 한 거야? 궁금해서 그럽니다. 이진호도 그렇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